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자, 이번 강의는 중3 지향 및 Lesson 4 I don't see it that way 라는 본문 전체, 사과 전체의 제목입니다. 자, I don't see, 나는 보지 않는다. 이때 it은 그냥 막연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that way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그렇게 세상을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것과 달리 나는 다른 걸 본다.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전체의 제목이 뭐냐면 The Three Little Pigs, 그 다음에 It's a True Sto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것의 어떤 진실된 이야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한 되게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 그 동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첫 번째 돼지가 지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 그 다음에 뭐 나뭇가지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결국에는 두 집을 다 부수는데 성공을 하지만 마지막 벽돌집을 부수지 못하고 늑대가 되게 잔인하게 죽죠. 그 원본 이야기에서는 동화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게 죽는데 어쨌든 우리 그 동화에서 나오는 늑대는 상당히 이제 악당의 이미지인데 과연 그게 맞느냐? 즉 여기 전체 제목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라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독특하게. 자, 뉴스 리포터에서 이제 리포터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Welcome to Animal World News 라고 합니다. 자, 동물 세상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st Sunday. 자, 주어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먼저 나와 있죠. 이렇게 컴마로 잘 분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주어 동사. 자, 동사가 was taken 이라는 무슨 태로? 수동태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last Sunday는 당연히 과거 시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이렇게 was라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잘 보이죠? 그죠? 지난주 일요일에요. 한 늑대 한 마리가 was taken. 자, 데려간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했다. 한마디로 붙잡혀 갔다라는 거죠. 어디로 붙잡혀 갔냐? To the police station. 그래서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자, 근데 이유가 뭐냐라는 이유에 대한 전치사 for 뒤로 ing가 나와 있죠. 당연히 얘가 전치사니까 이 ing는 뭘까요? 당연히 동명사가 되겠죠. 자, 이유는 blowing 했어요. 불었기 때문에 잡혀갔다라는 거죠. 불어서 다운, 넘어뜨렸다라는 거죠. 뭐를요? pig들의, 자, s가 붙어 있으니까 소유격은 s 뒤에 그냥 어포스트로피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돼지들의, 즉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불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죠. today, 오늘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한 단어짜리가 먼저 나와 있고 당연히 현재죠.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우리는 have 가집니다. 자, 뭘 가지냐? The third little pig, 즉 셋째 그 막내 돼지하고 그 다음에 the wolf, 자 늑대를 가져요. 한마디로 인터뷰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리포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ith us, 우리와 함께, 즉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Mr. Pig, 자 돼지씨, could you explain, 당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의문문이어서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의문문이어서 조동사인 could가 앞으로 나가 있죠. Can you explain 해도 되는 걸 could you explain 한다라는 건 뭔가 상대방한테 정중한 부탁을 표현하기 위해서 could를 쓴 거지 얘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Could you explain? 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를요? What happened to you and your brothers?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plain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의 역할. 자,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양을 봤더니 무슨 일이 해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이자 what happened 발생했다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what 그 뒤로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연달아 읽어보세요. 의주동 이렇게 되죠. 의주동.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레슨 4를 하고 있지만 간접 의문문은 선생님 기억으로는 레슨 3였죠. 레슨 3의 주력 문법이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가 3과 4가 같이 시험범위잖아요. 같이 시험범위예요. 그러면 3과의 주력 문법이 4과에도 등장을 하니까 연동돼서 시험 문제 출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과 하실 때는 4과 주력 문법만 볼 게 아니라 3과의 주력 문법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의문사이자 주어 happened 발생했는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have는 일형식 자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어요. 자, 자동사라는 건 무슨 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was, what was happen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말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이거를 해석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이상 해석을 해서 이게 수동태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리포터가 자, 세 번째 돼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 피그가 yes,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My brothers and 자, 나의 형제들과 내가 라고 주어로 시작했어요. 생각했습니다. It was time to build our own houses.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 To build, 지을 때, 우리의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또 앞에서 언급된 문법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 thought. 자, 동사 thought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목적어니까 당연히 품사는 명사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는 거 보여요? It was라는 주어 동사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명사절이 와 있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명사의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표현은 일단 패턴으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어떤 패턴으로 알고 계시면 좋냐? 자, it is 혹은 뭐 시제가 과거면 was일 수도 있겠죠. It is time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거죠. 시간은 시간인데 뭐뭐 할 시간에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얘의 용법을 굳이 쓰자라면 얘는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거니까 회용사 용법이 되겠죠. 회용사 용법이 되고 보통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한국말 해석은 뭐뭐 할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it is time 투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시간이다. 이제 뭐뭐 할 때가 되었다. 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나의 형제들과 나는 생각했다. It was time to build our own houses. 이제 우리 자신들의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학생들 중에서는 그럼 선생님 이 이시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시간을 받아주는 비인칭 주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문법적으로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얘를 패턴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자, 뭐 문법이라든가 여기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거나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갈게요. So, 그래서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 그 결과, 이게 앞에가 원인인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뭐 했어요? built.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집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가지고 만들었어요. straw,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 다음은 stick,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bricks, 벽돌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돼지의 집, 두 번째 돼지의 집, 마지막 막내의 집이었죠. 일단은 해서 제가 자, 일러스트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자,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이죠. 과거의 어느 날이라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came이라는 과거 시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먼저 나와 있고, 이렇게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주어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울프가 came, 왔어요. 그리고 blew down 했습니다. 그래서 and라는 등위 접속사 사이로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뭐 되고 있어요? 병렬되고 있죠? 그죠? 과거동사가 병렬되고 있죠. 자, 와서 그 다음에 blew down, 바람을 불어서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넘어뜨렸대요? 완전히라는 부사가 나와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워도 상관이 없는 말이고, 완전히 불어서 넘어뜨렸다. 우리 형제들의 집을 해서 blew down에 대한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는 almost blew down my house. 그는 늑대가 되겠죠. 그죠? 그는 거의 넘어뜨렸다 내 집을. 그래서 이 almost도 역시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인 거의 넘어뜨렸다 라고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죠? but 하지만 이때의 it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나의 집이 되겠죠. 내 집은 was made, 만들어져 있었다. of 뭐뭐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고, brick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so 그래서 자, 여기 또 나왔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벽돌로 만들어지는 게 원인. so 그래서 그 결과 he couldn't 다음에는 이제 blow down my house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게 be made of도 있고 그 다음에 뭐 be made from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배울 때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할 때 뭐 of를 쓰면은 물리적 변화, 그래갖고 뭐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재료가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be made from을 보면 뭐 이렇게 화학적 변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물건을 봤을 때 얘가 뭐로 만들어진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성분 자체가 변한 뭐 이렇게 막 구별을 해서 배웠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그걸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진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설명을 드리면, 벽돌로 만든 집은 그 집을 딱 봤을 때 벽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부를 쓴다. 뭐 저희 때는 그걸 구별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패턴으로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뒤에 보통 재료가 오겠죠. 만들어진 거에 대한 재료가 오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 형제 큰형 작은형 집 다 무너뜨렸고 내 집도 거의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왜? 벽돌로 만들어져서.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리포트가 How are your brothers doing now? 자, 너의 형제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그가 얘기합니다. They are so shocked. 자, are shocked. shocking이 아니라 왜 shocked일까요? 자, 그들, 즉 내 형제들이 늑대에 의해서 충격을 먹은 거지. 충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가 돼야지 여기에 능동의 ing를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동태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 뒤로 지금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네모 표시해놨다는 건 사과의 준용 문법 뭡니까?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
그 사과 문법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는 이 to 부정사는 어떻게 보면 because 정도의 느낌이라고 했죠. 왜? 앞에 나와 있던 감정의 원인. 그래서 보통 한국말로 뭐뭐 해서 뭐뭐이니까 정도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집을 lose,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늑대가 다 망가뜨렸으니까 잃어버려서 충격 먹었다. 잃어버렸으니까 충격을 먹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격을 먹었다. 얘가 사과의 주력문법이죠.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워도 상관없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얘는 무슨 용법?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정의 원인이죠. 자, 그들은 현재 are resting. 자, 현재 진행형인 거 보이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어디에서요? In my house. 나의 집에서요. 있죠?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건 1, 2단락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아기돼지 삼형제, 즉 늑대가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늑대가 자신의 시각에서, 늑대의 시각에서 새롭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과연 늑대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들어가 봅시다. Thank you, Mr. Pig. 자, 돼지씨 감사해요. Now, let's meet our second guest, the wolf. 자, 이때 이 컴마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손님 equal the wolf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동격이죠. 우리 두 번째 손님인 늑대를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Mr. Wolf. 자, 늑대씨. Could you tell us what happened? 자, 앞에 나왔던 문법 그대로 나와있죠? 얘가 시간이 과거여서 캔의 과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더 정중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몇 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이네요. 자, 이번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무엇이라는 의문사이자 happen에 대한 뭐의 역할까지, 주어의 역할까지, 그리고 동사가 나와서 얘는 지금 이 직접 목적어 자리가 당연히 명사절이고 그 중에서 어떤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이라는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수동태로 was, happened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알겠나요? 그랬더니 이제 울프가 얘기합니다. 자, this whole big bad wolf thing is wrong. 자, 이 전체적인 커다랗고 나쁜 늑대에 관련된 것은, 늑대에 관련 이야기, 즉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나쁜 늑대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건 고정관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고 wrong이 잘못된 이라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와 있죠. 그죠? The real story is about a sneeze from a terrible cold and a cup of sugar. 자, 진짜 이야기는 이것에 관한 거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워지는, 꾸며주는 수식어일까요? 수식어라면 얘는 일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진짜 이야기는 입니다. 혹은 존재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줬는데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는 이 about 이하는 지우면 안 돼요. 자, 약간 독특한 문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보호가 되고 있는 몇 형식 문장? 2형식 문제예요. 2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이야기는 띠리리입니다 라고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명구는 보통 수식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형용사라는 게 우리가 앞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뭐의 역할도 해요? 보호의 역할도 하죠. 즉 전명구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얘를 굳이 문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 지금 저의 본문 강의는 뭐예요? 완벽 본문학습으로 중등 내신을 통해서 고등까지, 고등어법까지 다 토대를 다지는 걸 미리 한번 해보고 올라가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이 진짜 이야기는 관한 겁니다. 자, 스니즈니까 어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명사겠죠. 그러면 스니즈 하면 뭐예요? 재채기죠. 재채기에 관련된 거야. 자, 근데 그 재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아주 끔찍한 감기로부터 비롯된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한 컵의 설탕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and가 연결해주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a sneeze from a terrible cold와 그 다음에 a cup of sugar라는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야? What do you mean?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당신? 응? 왜 이 이야기가 한 컵의 설탕과 끔찍한 감기에 의한 재채기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되묻죠. 그랬더니 이제 울프가 설명을 하겠죠. Back then, 그때로 되돌아가서 봐보면 정도의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 먼저 나와 있고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와 있죠. 이 동사의 시제는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과거 진행으로 나와 있죠. 자, 그때 당시에 나는 만들고 있었어요. 뭐를요? birthday cake. 좀 웃기죠? 늑대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좀 웃기죠? 이것 자체가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죠? 이 글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케이크냐라고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죠. My dear old grandmother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러한 우리 할머니를 위한 케이크 만들고 있었어. 근데 I ran out of sugar. 자, 이것도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run out of. 자, 뭐뭐가 떨어지다, 다 쓰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설탕이 다 떨어졌어.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난 설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I walk down the street.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어요. 자,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요. 걸어간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to ask. 자, ask 부탁하다일지 요청하다일지 봤더니 우리 이웃에게 설탕 한 컵을이라는 ask a fob이라는 패턴이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to 부정사는 어떤 용법일까요? 자, 여기에 마침표 찍어도 상관없죠. 나는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적 용법 찍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의 용법이죠. 그죠? 그 다음 패턴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방금도 설명했지만 ask A for B. 자, A에게 B를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알고 계시면 편하죠. 그래서 나의 이웃에게 설탕 한 컵 부탁하기 위해서 거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다음 주어를 기다렸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를 먼저 만났어요. When I knock on the door, 하고 분리되어 있죠. 즉 지금 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뒤로 포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어보다 이렇게 컴마로 앞에 분리돼서 앞쪽에 포진될 수 있는 품사는 전체 문장 수식에 부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봤더니 그 부사의 모양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접주동의 절이고, 그 다음에 쓰인 접속사가 when인 걸 보아하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고 when이 저렇게 부사절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문사가 언제라고 해석을 하지만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 문에 노크를 했다는 거죠. knock on the door 했을 때 it fell down 문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이 it은 문을 가리키겠죠. 즉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입김을 불어서 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노크하려고 노크를 할 때 그 문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Then I called. 그리고 나는 불렀어요. Little pig, 아기 돼지야, are you in? 너 안에 있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I had just grabbed the broken door. 자, 나는요, 그 무너진 문짝을 grabbed, 잡고 있었어요. 뭐 했을 때? When I felt a sneeze coming. 뭔가 재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죠. 자, 먼저 주어 동사에 주절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붙잡았다. 뭐를요? 무너진 문짝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 네모칸을 표시한 이유는 사과의 준용 문법인 과거 완료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내가 재채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야. 근데 내가 이미 노크를 해서 문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완료인 had grabbed를 쓴 거죠. had grabbed를 쓴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과거보다 먼저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broken은 왜 broken인지 알겠죠? 문짝이 무너뜨린 거예요? 늑대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한 거예요? 고장 난 거잖아요. 무너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pp가 수동의 의미로 나와야지 얘를 능동의 ing인 breaking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뒤로 왼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의 모양이 다르죠. 앞에 문장은 왼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주절인 주어 동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왼절이 뒤로 빠져 있는 얘하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문장인 거죠. 하지만 부사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문장 맨 앞에 있던 문장 맨 뒤에 있던 얘도 역시 부사절이고 얘가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시간의 부사절. 그죠? 척, 주, 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felt는 오형식 지각동사고 그 다음 sneeze가 목적으로 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목적격 보어가 지금 coming on이 지금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이 ing가 지각동사니까 현재 분사로 와 있는 거죠. 됐나요? 왜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지만 현재 분사 ing도 쓸 수 있는 그런 애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come on이라고 써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겠지만 얘는 이제 진행의 의미가 아주 강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재채기가 오는 중이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come on을 써도 틀리지는 않다. 왜?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ing, 동사 원형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to 부정사에 to com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I sneeze a great sneeze and you know w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sneeze 끝에 ed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sneeze는 다 명사로 재채기였는데 얘는 지금 동사로 재채기 하다가 됐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 A great sneeze. 이번에는 명사가 돼서 재채기가 된 거죠.
한마디로 아주 큰 재채기를 했다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And you know what?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You know what? 그거 아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The whole straw house. 자, 그 전체 지푸라기 집이가 되는 거죠. 전체 지푸라기 집이 주어고, 그 다음 fell, 넘어져서 완전히 다운,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fell down 했습니다. 이 형식 문장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have처럼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시면 안 돼요. 집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집이 늑대에서 무너짐을 당했다라고 해서 수동태를 쓰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was fallen down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동사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동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나는요 매우 놀람을 당했습니다 라는 지금 BPP의 무슨 태? 수동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y 프로생이자 뭐에 의해서 what had happened. 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나는 놀람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무엇으로 해석이 되네요? 무엇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이상하죠? 해석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것으로 해석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마 1단원인가 레슨 1인가 그래서 배웠던 것 같은데, 관계 대명사죠. 관대 왓이죠. 관대 왓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되면서 what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과거 완료라는 먼저 시제가 나와 있죠. 즉 앞에서 일어난, 내가 놀란 게 이미 과거야 얘들아. 과거야. 근데 내가 놀람을 당한 건 이전에 발생한 일에 의해서 놀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제인 had happened 라고 써야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라는 부사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 컴마로 분리되어 있어서 주어가 여기 있죠. 똑같은 일이 happened. 자, 발생했어요. 누구한테요? The second little pig's house. 자, 우리 둘째 아기 돼지한테도 똑같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지만 happen 수동태 쓰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늑대는 자기가 일부러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 이벤트, 사건이다. 사고다. 사건이 아니라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포터가 얘기합니다. Then, 그러면 why did you go to the third little pig's house? 당신은 왜 go to the third little pig's house? 왜 세 번째 돼지한테까지 간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사건 두 개가 있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세 번째 돼지집은 왜 갔어요? 그랬더니 울프가 I still needed. 나는 여전히 필요로 했어요. 뭐를요? 그 설탕 한 컵이 여전히 필요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till은 뒤에 있는 동사인 need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that은 뭘까요? 이 that은 바로 그 설탕 한 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얘가 대명사가 되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요. 알겠죠? 접속사도 당연히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So, 그래서 역시 또 결과를 나타내 주죠. 이게 원인, 난 여전히 설탕하고 필요한 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 결과 나는 갔다라는 거죠. 어디로? 다음번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The third little pig는, 자, 세 번째 아기 돼지는 이미 자신의 집을 뭐로 지었냐? 브릭스, 벽돌로 지어놨어. 자, 내가 그 돼지한테 찾아간 게 과거야. 울프가 찾아간 게 과거야. 얘가 과거잖아. 근데 집은 이미 그 전에 지어져 있겠죠. 여기서 과거 완료 먼저 시제가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I called out. 나는 자 크게 불러 제꼈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I'm sorry. 나 미안해. 자, 그랬더니 이렇게 감정을, 나의 감정. 자, 나의 감정은 지금 미안해. 예요. 사과의 준용 문법. 그 뒤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너를 트러블하게 해서, 너를 트러블하는 건 괴롭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뭐이니까. 라고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가 나와있죠. 즉 너를 괴롭혀서 미안해, 너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미안해, 하기 때문에 미안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are you in? 너 지금 집안에 있니? 자, 번거롭지만 미안한데 혹시 집에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And do you know what he answered? 당신 알아요? 주어, 동사, what he answered,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얘는 목적어니까 명사절인데, 자, 그가 대답했다. 무엇을이 되죠.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엇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죠. 즉 의주동의 명사절이 무슨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적용돼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적용돼 있네요. 됐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Go away! 꺼져버려! Don't bother me again! 나 또 괴롭히지 마. bother, 귀찮게 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trouble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날 귀찮게 하지 마! 라고, 자, 부정명령문이 나와 있죠. 부정명령문이 나와 있죠. 이 늑대가 how impolite. 자, polite가 예의 바른 거니까 impolite는 무례한, 예의 바르지 않는 이렇게 되겠죠. 감탄문이죠. 원래 how 형부 주동,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돼지니까 그냥 남자로 받으면 he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겠죠. 야, 얼마나 무례하냐,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 찾아온 손님한테 이렇게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즉 늑대가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deserved apologize. deserve 하면은, 자, 이 deserve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 deserve 하면은 뭐뭐의 가치가 있다. 뭐뭐 할만하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한마디로 apologize잖아요. 사과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얘 너무 무례하다. 나는 사과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주동. 그죠? 딱 보이죠? 벌써. 여기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들의 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왜요? 지금 전체 문장의 주어 I, 전체 문장의 동사 thought,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thought에 대한 뭐였던 거예요? 목적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이었던 거죠. 얘가 지금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So, 그래서 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나는요 keep ing 씁니다. 얘도 패턴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ing가 사실은 뭐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이거 되게 의견도 분분하고 이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keep ing를 패턴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keep ing 무슨 뜻이에요? 계속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 다음 문장, 자, 앞에서 배운 문제랑 똑같은 문장 나왔네요. when으로 시작해서 when, 주, 동으로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자, 그래서 무슨 절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그 다음에 어버콜스는 역시 부사구가 먼저 나와 있고,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얘는 부사인데 접주동이니까 절, when이니까 시간, 뜻은 뭐뭐 할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물론 그들은 생각했다. 내가 그 돼지의 집을 침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 대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생각했다. 내가 그 집에 지금 침입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생각했다. 이 대인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경찰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모르는데 지금 경찰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폴리스라고 되어 있죠. 더 폴리스인데 왜 데이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더 폴리스는 집합적 개념으로
복수 취급을 하죠. 의외로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복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데이가 돼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 한 명이면 police officer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경찰을 전체 집합적으로 복수 취급해서 더 polic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법 적용되어 있네요. 자, 뭘 생각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대시 생각되어 있는 거고, 역시 목적어가 명사인데 절의 모양으로 접주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만 was breaking 이니까 능동의 ing, 즉 진행형이죠. 동사인데 과거 진행 시제가 나와 있죠. 이거 브로큰으로 잘못 쓰면 안 돼요. 브로큰으로 쓰면 내가 침입을 당하는 거야. 알겠죠? 늑대가 침입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브로큰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의 집을 침입하고 있다라고 경찰은 생각했다. 자, 그럴 때는 리포터가 Do you think you were framed? 자, 당신 생각합니까? 자, 이번에도 계속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네요.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were framed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 바로 전 문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그죠? 여기에 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생략돼서 접주동에 무슨 절?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frame이라는 단어가 명사일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자, 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사일 때는 뭐뭐의 죄, 누명을 씌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누명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한 건데 너 지금 누명 받고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한 거니? 라고 얘기하면서 네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울프가 얘기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자, 전 질문이 뭐였죠? 너 누명 썼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리포터가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The news reporters of the town. 자, 뉴스를 보도하는 그 뉴스 기자들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 A sick wolf 하고 주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ng는 옆에 있는 wolf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ing. 자,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 did sound, 그 다음에 exciting bo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문법적으로 좀 구문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얘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뉴스 기자들은 생각했어요 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여기에 명사절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명사절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접속사 대시 있으니까 또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어 자리에 a sick wolf가 나왔어요. 즉, 뭐 아픈 늑대?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아프다고 표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늑대 뭐 이런 정도의 weak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픈 늑대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어떤 늑대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자, 뭐 하러 가니까? 자, go to 동사 뭐뭐 하러 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 borrow 빌리러 가다. 한 컵의 설탕을 빌리러 가고 있는 중인 아픈 늑대는 까지가 주어였던 거죠. didn't sound 들리지 않는다. 뭐뭐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형식 감각동사죠. 그죠? 어떻게 들리지 않아? exciting 매우 흥분되게 흥미롭게 들리지 않는다. 즉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뉴스 기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ng는 뭐예요? 앞에 있는 울프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겠죠. 현재 분사 동명사가 아니라. 됐죠? 그 다음 여기 이형식 감각동사, 이형식 감각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이렇게 와 있는 거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흥분을 당하는 거예요? 흥미를 주는 거예요? 흥미를 주는 거죠. 뉴스 기자들이 봤을 땐 그냥 설탕 빌리러 가는 늑대는 사람들이 뉴스를 썼을 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롭게 볼 것 같지 않아. 이 늑대가 흥미를 줄 것 같지 않은 거죠. 이해됐어요? 늑대가 흥미를 당할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분사에 능동의 exciting을 쓰셔야지, 얘를 늑대가 흥미를 당할 것 같지 않아 라는 excited 수동의 과거 분사를 잘못 쓰시면 안 되죠. 이해했어요? 자, 지금 이 문장은 영작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암기 조금 신경을 쓰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잘 보면서.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So, 그래서 그들은 뉴스 리포터들이 되겠죠. 그죠? 그들이 made, 만들었어. 나를 뭐로 만들었냐? 아주 커다랗고 못된 늑대로 만들었어 라는 목적격 보호의 명사가 나와 있는 오형식 구조죠. 즉 그들이 나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조작해낸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늑대, 나쁜 늑대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could you maybe lend me a cup of sugar? 그러면서 리포터한테 늑대가 아마도 당신이라도 저한테 설탕 한 컵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나 진짜로 설탕 빌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늑대 대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문법 가보면 이번에도 can이 아니라 could를 써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you, 주어, lend, 나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cup of sugar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뭐 짜잘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순서 바꾸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 to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to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얘가 1로 오고, 그 다음에 me가 뒤로 오게 되면 앞뒤가 바뀌면 여기에 to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리포터가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one. 자, 여러분, what do you think is the true story? The pigs or the wolves? 자,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돼지일까요? 늑대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즉 여운을 남기고 있죠. 즉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레슨 4의 교훈은 뭐냐, 한쪽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던지고 싶은 그러한 교훈을 주는 4단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가 사과의 주력 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3과의 주력 문법인 간접 의문문인데, 3, 4과가 대부분 같이 시험 범위에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 중에서도 독특한 애입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2개의 문장이었어요.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which is the true story, 그 다음에 컴마 띠리리, 어떤 2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2개의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선생님이 말하고 싶냐면, 일단 왜 여기가 what do you think가 아니라 which do you think냐. 물론 what을 썼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선택권 A, B가 선택권 A, 선택권 B가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는 보통 의문사를 뭘 써요? which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which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pigs하고 wolves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이나요? 돼지의 이야기, 늑대의 이야기라고 이제 스토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문맥적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니까 영어는 굳이 안 써도 상대방이 알 것 같은 거는
안 쓰죠. 안 쓰죠. 자, 어쨌든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자, 원래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라면 이렇게 쓰겠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ich is the true story?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 지금 얘처럼 의문사를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옮겨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선생님 다른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what happened, do you know what happened 해서 의문사가 뒤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3과 문법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선글라스 TV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서 3과 문법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혹은 영문법 목차별 강의에서 간접 의문문을 다시 검색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앞에 의문문 Do you think? 라는 의문문 너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의문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nk 뭐 guess 뭐 suppose 그다음에 imagine 이런 식으로 전달 동사가 이런 경우엔 뒤에 나와 있는 의문문이 yes나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yes하고 no의 대답을 원하는 거니까 자, 어느 것이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나요? 거기다 대고 대답을 yes 그래요, no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느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인 의문사가 먼저 전달이 되도록 앞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3과에서 간접 의문문 문법에서 배웠던 그게 4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장 역시 영작,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3과와 연동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간접 의문문 강의 필요하신 분은 다시 들어보십시오. 선글라스 TV 재생 목록 영문법 목차별이나 아니면 3과 문법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4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